운의 흐름이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 신호.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고 계신가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그냥 넘어가집니다. 누군가 떠나도 예전처럼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진 건지 그냥 무뎌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뎌진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운이 지금 막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 운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돈이 들어오고 구독하면 운이 좋아지는 천사부동산입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힘든 시기는 그냥 불운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큰 흐름이 바뀌기 직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정리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오래된 것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 정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일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바닥을 찍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상하게도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막힘 구간이 종료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5가지 징후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만 겹쳐도 이미 흐름이 바뀌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3가지면 확실합니다. 5가지 모두가 한꺼번에 오면 그건 거의 확정입니다. 운은 정직합니다.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는 항상 먼저 옵니다. 결과보다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첫 번째 징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는 의외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벽해져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좋아져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반응이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인데 담담합니다.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관계인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 이게 바로 신경계 안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운이 막힐 때 사람은 생존 모드로 살기 때문입니다.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막힘이 풀리면 신호가 옵니다. 이제 전쟁 모두 끝났다는 신호가 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평화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안정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가 바뀌기 전에 내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두 번째 징후. 내가 애원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운이 바뀌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애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걸하지 않았는데, 내가 매달리지 않았는데,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일이 들어옵니다. 기회가 연결됩니다. 특히 이 징후는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문서가 처리됩니다. 계약이 성사되거나 중단됐던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원이 생깁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뀝니다. 내 에너지가 먼저 정렬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반응합니다. 운은 환경입니다. 내가 정렬되면 내 주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는 완벽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기회가 올 때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제안입니다. 짧은 연락입니다. 사소한 연결입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 하고 알아채는 순간 운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냥 안부 묻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챕니다. 이게 신호구나. 이게 문 두드리는 소리구나. 그래서 정성껏 답합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연락이 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 열린 사람의 태도입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내 영역이 점점 확장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으니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흐름은 늘 조용히 문을 먼저 두드립니다.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내 여유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름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을 잡는 사람은 큰 기회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세 번째 징후.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운이 바뀔 때 사람들은 왜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정직합니다. 내 운이 올라가면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됩니다. 이건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진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말을 맞추는 게 힘듭니다. 어색한 연락이 끊깁니다.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가 스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상하게도 편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가 끊길 때 붙잡아 버립니다. 받아들여야 할 순간에 매달립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운막힘 구간을 끝내는 정리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자. 정리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공간이 비는 겁니다. 공간이 비어야 새 흐름이 들어옵니다. 컵에 오래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본 패턴이 있습니다. 운이 올라가기 직전에 반드시 관계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가 새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게 흐름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게 내 운을 막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네 번째 징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이 막힐 때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왜 그런가? 불안하니까 급하게 결정합니다. 두려우니까 안전한 척하는 선택을 합니다. 외로우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합니다. 감정이 선택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선택이 맑아집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뭘 끊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내 길이구나. 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세일 광고만 보면 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세일이어도 필요 없으면 안 삽니다. 이게 판단이 선명해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누가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제품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조언마저 영업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운이 막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내 상황에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입니다. 필요 없으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게 판단이 선명해진 겁니다. 점점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남의 의견을 들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정열입니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선명해지면 새는 돈이 막히고 모이는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입니다. 하루하루 내리는 작은 선택이 쌓여서 재물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걸 재물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재물운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돈을 쓸까 말까, 오늘 이 투자를 할까 말까, 오늘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재물운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선명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 더 이상 붙잡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징후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운이 바뀌는 사람은 더 이상 붙잡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냅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려놓습니다. 결과를 붙잡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집착이 열정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내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속도로 내게 온다. 하고 믿는 힘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순간 흐름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오지 않은 흐름은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나이에 일찍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나이가 들기 전에 이미 다 소진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때입니다. 내게 아직 오지 않은 행운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자체로 행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면 옵니다.
내 그릇이 커지면 옵니다. 그래서 행운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걸 멈추어야 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기다리는 순간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는 순간 흐름이 막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오면 받습니다. 안 오면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이 태도가 운을 엽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운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항상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막힌 데가 없어야 합니다. 집착은 막힘입니다. 내려놓음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는 사람을 보면 묘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속도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빨리 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딱 맞는 때에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하나. 이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한 사람은 알아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운을 깎습니다. 그 사람이 망할지 신경 쓸수록 내 안의 연결감이 높아집니다. 연결감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아직도 그 사람과 에너지적으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이 바로 내 운을 깎습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면 우주가 알아서 처리한다. 하고 믿는 순간 그 자리가 비워지고 원래 내 운이 흘러들어와야 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흘러가게 두세요. 그 사람의 결과를 상상하고 계산하는 순간 나는 다시 전쟁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쟁 모드는 운을 막습니다. 평화 모드는 운을 엽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운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나를 해한 사람 때문에 그 흐름을 스스로 막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운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에너지는 내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내 미래를 만드는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우주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길로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운의 흐름을 허락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허락하는 순간 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하는 것은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운을 억지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막힌 걸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흐릅니다. 무엇이 막고 있는가? 집착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들이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면 흐름이 흐릅니다. 치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허락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징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내가 애원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셋째,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넷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더 이상 붙잡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중에서 2가지만 겹쳐도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3가지면 확실합니다. 5가지 모두가 온다면 그건 이미 운막힘 구간이 종료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호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끝내고
대운이 시작되기 위한 실행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붙잡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내게 운이 알아서 흐르도록 내버려 두자. 이 한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힘은 말보다 때로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선언하십시오. 내게 운이 알아서 흐르도록 내버려 두자. 이 한 줄이 여러분의 흐름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선언은 방향입니다. 댓글로 남기는 순간 그 말은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마무리. 운은 정직합니다.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고 기회가 열리고 관계가 재편되고 판단이 선명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 막힘 구간이 종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 3명에게만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댓글로 함께 선언해주세요. 나는 내게 운이 알아서 흘러오게 내버려 둔다.